창원광역시 승격 문제로 시군 순방에서도 홍준표 경남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도시재생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창원에 방문하는 기관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시는 끊임없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의 임현정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 간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나란히 앉은 시군 순방 자리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시군 순방으로 2015 도시정 현안보고를 갖기 위해 21일 창원시를 방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된 주제는 단연 창원광역시 승격이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홍 지사는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과 법률적 문제 등을 예로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승격이 어렵다는 겁니다. 창원시의 발전이 경상남도의 발전입니다. 창원시하고 경상남도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이 수부도시 창원의 발전이 경상남도의 발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점적으로 창원시 발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창원 국가산단과 진해웅동 글로벌 테마파크,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 등을 언급하며 창원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안 시장은 홍 지사의 재임 기간 동안 광역시 승격 보장이 없고 8년 아니면 그 이상이 걸려서라도 꿈을 이룰 것이라며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대선 공약 사항으로 넣어 약속하면 된다고 맞받아쳐 홍 지사와 안 시장 간의 광역시 갈등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창원시가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야구장 건립 세부 계획이 제출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며 지원을 미뤘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둘의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보이지 않는 대립이 내포되어 있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하나뉴스 김세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이슈화되고 있지요. 지역 곳곳에서 분물처럼 터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동학대란 개념도 참으로 애매합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국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슈화되자 행여나 내 아이는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의심 신고 역시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신고 들어오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문의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신고라기보다는 문의 전화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그 노란 차를 보기만 해도 뒷걸음질 치고 타려고 하지 않는다. 학대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또 다른 문의는 애가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요. 신고 접수도 기존의 신고 접수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또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거나 받거나 또 신체학대를 받거나 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까지. 학대는 계속 대물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릴 적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면 그 성인이 또 가정을 이루거나 또 성인이 됐을 때 또 어린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학대는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내 아이를 맡겨놓고도 학부모들 입장에선 노심초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22일 창원시 마산해원구 내서읍 소재 한 어린이집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CCTV 문제는 아마 그 비용 문제라든지 또 그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 때문에 반대 여론이 컸기 때문에 2005년부터 우리 국회에 그 법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CCTV에 대한 것은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무조건적인 폐원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 발생 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문을 닫게 돼 그냥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다며 비밀 수사와 비밀 보장만 해준다면 아동학대 근절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단기 교육과정인 학점은행제, 사이버 강의 등을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하다 보니 현장에서의 업무 능력도 떨어질 뿐더러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에 3월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늦어도 3월 3일 본회의까지는 입법을 완료하고 유예기간 없이 시행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현장 점검을 해서 또 각계 또 현장에 있는 분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29일 정도 당정 회의할 때 참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폐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동시에 실시하는 중간 기말고사는 일제식 선택형 중심의 진단평가로 정답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코자 도교육청은 평가 시기와 내용 등을 학교 자율적으로 정해 과정 중심의 수시평가로 전향합니다. 또한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를 기존에서 50% 이상 확대 권장하고 참여형, 협력형 수업 등 학습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구제역과 AI 재발 방지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가축 전염병 제로화를 위해 가축 방역 사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도는 지난해보다 30% 증액된 4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축 방역 대책과 가축 질병 예방 체계 구축, 검진 검사 사업 등 24개 사업을 편성하고 가축 방역 강화에 나섭니다. 특히 가축 방역 대책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축산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2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포 신앙 이용 물동량에 대한 창원시의 보조금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창원시가 가포 신앙 물동량 유치를 위해 컨테이너 1TU당 3만 원에서 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려 한다며 문제기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시가 가포 신앙 이용 물동량에 대한 적자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며 시민들의 혈세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조금 지급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양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상업시설의 면적을 줄이고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인공갯벌 조성안에 대한 창원시 차원의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도내 전역에서 치안 인프라를 확대하는 안심등불 24시책을 추진합니다. 경남경찰은 도내 방범용 CCTV를 1,985대 증설하고 가로등 4,650대를 신규로 설치해 범죄 취약 지역의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합니다. 또 1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 222대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했으며 도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안심 실명제를 도입하고 도심권 다세대, 원룸 지역 중심으로는 특수 형광 물질 도포를 통해 침입 절도나 성범죄 예방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도내 4대 범죄가 크게 감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도시 재생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창원을 방문하는 타 지역 기관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유민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깔끔히 정돈된 간판. 벽화 예술 작품이 공존하는 이곳은 창원시 마산 하포구 창동입니다. 지난 2012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개촌한 창동예술촌은 침체되어 있던 창동 일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저분한 골목과 빈 점포들은 도시재생으로 깨끗한 보행로와 예술 작가들의 작업장으로 변모했으며 달라진 창동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예술촌이라는 곳이 생김으로 해서 많은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은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마산 시민, 창원 시민분들이 많은 찾아와 주셔서 조금 더 정말로 이 마산의 예전 못지않은 창동의 거리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 시작 전인 2011년 창동 주간 이동 인구는 2만 2천여 명 수준. 하지만 2013년 12월에는 3만 7천 명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들면서 예술촌을 통한 성장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역 현실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시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생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변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테스트베드 재생 사업에 선정된 노산동 일대도 마을 기업과 주거지 개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도하고 정체할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시도를 통한 도시 재생이 빛을 발하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따라 창동 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합니다. 창동 아트센터는 2월 8일까지 개최되는 6개국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인 국제교류전을 끝으로 리모델링을 위해 오는 4월까지 임시 휴가 낼 계획입니다. 그동안 임대에 사용해오던 창동 아트센터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 미비로 다소 제 역할을 못해왔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국제적인 작가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한편 창원시가 창동예술촌 내 건물을 매입해 새 단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원시립 마산 문학관이 개최한 특별기획전 시와 서의 만남 창원의 시 묵향에 졌다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번 전시는 한글 서예로 유명한 한매 조현판 선생이 쓴 창원 지역 시인 30여 명의 시 70여 작품을 선보입니다. 천상병, 이은상, 이선관 등 지역 원로 시인들의 시는 물론 이재하 시인의 청솔 그늘에 앉아 등 교과서에 실린 작품 4편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마산문학관은 지역 서예가가 자신만의 느낌으로 시를 담아내 더욱 의미 있는 전시회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전시 기간 내 전시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굴 수협의 남해안 굴 위판액이 909억 3,51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굴 위판액은 2011년 902억 원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2013년과 비교했을 때도 200억 원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량에서도 총 위판량 13,073톤을 기록하고 위판 평균가도 1kg당 6,955원으로 높게 거래되는 등 양적 질적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김장 특수 때 가격 강세 기간이 예년보다 2배나 길었던 것과 중국 북경과 제남에서 굴 수협 초매식과 굴 수출 계약이 이어지면서 굴 산업의 호황기를 맞은 것이 한몫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에 두 번째 AI 신고가 들어오면서 경상남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AI로 판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오리 농가와는 6km 떨어져 있어 개연성은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고성군의 한 오리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모니터링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데 이어 고성군에서 또 한 차례 AI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인 H5N8형이 발견돼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H5N8형은 대부분 고병원성으로 저병원성과는 달리 가금류의 70%가 폐사할 수 있고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거루면 은얼리 소재의 유경오리 농장에서는 오리 독축장 출하를 목적으로 가금 이동 승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 중 양성 반응을 보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해 AI로 확진됐습니다. 지금 주로 발생되고 있는 게 최근에 발생된 사례들은 철새연 철새 유입으로 의한 AI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학계의 연구기관의 유력한. 앞서 AI 음성 판정을 받았던 오리 농가와는 6km 떨어져 있어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I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관심 지역인 500m 이내에는 4개의 양계 농가가 있고 보호 지역인 3km 부근에는 8개 농가, 10km 이내에는 97개 농가가 자리 잡고 있어 감염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AI가 확정됨에 따라 현장에 초동광역팀을 투입하고 발생 지역 내 출입 통제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주변 가금 농장에 대해서 예찰과 소독을 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대해서도 가금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철새 분변이나 사체를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AI가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가에서 사육한 오리 14,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인근 농가의 가금류도 살처분할 계획이 있으며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김세희입니다. 창원시가 저소득층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창원지법은 환경미화원 김종현 씨 외 249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차액 지급 소송에서 시는 차액 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폐지 위기였던 통영과 진주, 거창 기상대가 지역의 반대 여론으로 계속 운영키로 했습니다. 통영시 산양읍의 연대도와 만지도를 잇는 출렁다리가 개통됐습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올 시즌부터 2군을 독자적인 팀으로 운영하는 등 구단 운영에 메이저리그 방식을 도입합니다. 통영시는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1차 경로당 운영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올 1월부터 경로당 평가 등급에 따라 운영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김창용 경남지방경찰청 부장은 통영경찰서를 방문해 치안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표창장 수여와 함께 김명일 통영경찰서장의 치안 활동 사항 보고, 현장 직원의 우수 사례, 건의사항 청취 후 당부 사항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고성경찰서는 3.3면 이장단 및 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성경찰서장은 치안 문제는 경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폭력 근절, 치안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옆 ATM기에서 현금 인출 중인 부녀자를 과도로 위협해 현금을 강취하려한 강도범을 추격해 검거한 시민 박모 씨 등 3명에게 용감한 시민장과 범죄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통영시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들은 통영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함께 체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동작의 안전사고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어린이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의식 강화에 기초해서 진행됐습니다. 마산소방서는 마산 아프구 진동면 소재 한 아파트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야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아파트 등 고층 건물 및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유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항열 고성군수는 2015년 동계 시즌을 맞아 고성군을 찾은 전지훈련팀 선수단 경매에 나섰습니다. 하군수는 태권도, 역도, 배드민턴, 3개 종목 17개 팀 전지훈련팀 경매에 나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방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 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남부 전해상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당분간 찬 공기가 크게 남하지 못하면서 큰 추위 없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25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져 밤에는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늦게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과 27일, 30일에는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